이제 질문 답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9시 36분인데 제가 3시간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3시간보다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질문 답변 끝까지 다 할 거니까 다 하세요. 지금부터 카톡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다 답을 드릴게요.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결정하고 판매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자동 구매 대행 셀러기 때문이죠. 카테고리 결정하고 하시는 건 좀 수동 쪽에 가까워요. 보통 몇 개 정도 올려야 첫 주문 기대도 되나요? 제가 봤을 때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은 200개만 올려도 들어오시는 분도 계신데 첫 주문은 다 운빨이에요. 운빨. 근데 어쨌든 200개에서 1000개를 올렸는데 만약에 안 들어왔다. 그럼 그건 운빨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개 올렸을 때 하나도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보통 500개, 600개, 700개? 이 정도면 첫 주문 들어오는 게 뭐 정상적인 것 같아요. 지마켓 옥션 글로벌셀러 가입했으면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효율은 하루에 몇 개나 소싱하고 올리는 게 좋은 효율일까요? 시간 대비 개수를 산정하신다면요. 일단 제 알바 기준 4시간에 150개 정도 하세요. 소싱만. 그 다음에 상품명도 그 정도 걸려요. 4시간에 150개 정도. 그 다음에 업로드는 4시간에 200개 정도 하세요. 그러니까 업로드가 더 빨리 하죠. 업로드가 더 빨라요. 왜냐면 헤이셀러로 하면은 좀 빠르더라고요. 브랜드 제품 소싱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갤럭시 Z 플리카 같은 전자제품의 케이스나 액세서리는 모두 소싱이 가능한 뜻인가요? 네, 그건 됩니다. 갤럭시 그거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있어요. 갤럭시 Z 플립 케이스는 케이스일 뿐이지 갤럭시 Z 플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 같아. 다이슨 거치대. 근데 다이슨 거치대라고 하면 다이슨에서 오더라고요. 그거 내리라고. 내일하는 특강은 8시 반입니다. 저녁 8시 반.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나? 꿈고자 아카데미? 안 나와 있네. 꿈고자 아카데미에 들어가시면 돼요. 네.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안내 드릴게요. 50개 올리는데 미치면 안 돼요. 소싱할 때 한 가지 아이템을 몇 개로 리스트업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양말이다. 그러면 양말을 몇 개를 소싱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5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이거는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키워드가 만약에 쓸만한 키워드가 많다. 그러니까 요 키워드에 연관된 키워드로 해서 이 상품명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많다. 그러면 소싱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조금이다. 그럼 조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알바한테 3개에서 7개 사이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3개에서 7개 사이로 해라. 건기식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1개로 하고 있어요. 사정상 1개로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1개로 위탁과 부대를 같이 해도 될까요? 되는데요. 되는데 그거를 분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장부 정리도 잘 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세금 부가세 신고 하실 때 그거를 별도로 구분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잘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부가세 그 매출액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존 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수료증이 있는데 사업자 추가해서 시작해야 되는 경우 교육 다시 보고 수료해야 되나요? 건강기능식품 수료증은 중국 구매대행에서는 쓰지 않아요. 건기식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수입식품 등 뭐더라? 구매대행 그거잖아요. 수입식품 등 구매대행. 그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수입식품 등 그게 있는데 만약에 사업자 추가해서 또 만약에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대표자 명의가 동일하면 하나 한 번 교육받고 사업자 2개, 3개에다가 다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교육은 그런데 영업 등록은 당연히 각각 하셔야 돼요. 배송비를 낮추고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경험 팁이 있을까요? 배송비를 낮출 수 있는 팁은 없죠. 배송비는 정해져 있는데 배송비를 낮출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마진율은 저는 이제 마진율이 높은데 그거는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가격을 올리면 됩니다. 너무 좀 말이 안 되나요? 근데 미쳤다 생각하고 가격을 올렸더니 반 정도는 주문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렸던 거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진짜 매출액이 줄어요. 그러면 매출액이 줄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수익이 늘어나더라도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멘탈이 좀 있어야 돼. 가지치기를 5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5개가 아니라 유두리 있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키워드의 양에 따라서. 만약 1년, 2년, 수년이 돼도 4,800만 원 미만 가지가니 세금을 안 내나요? 4,800만 미만 가니가세자는 부가세가 그냥 없는 게 그냥 맞아요. 기간이 그게 아니라 계속 4,800만 원 미만이면 계속 부가세 면제예요. 알리페이의 경우 휴대폰 명의랑 카드 명의가 달라도 되는 카드는요. 알리페이에 등록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 명의랑 카드 명의는 그 타오바오에서 체크 안 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타오바오 계정과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네, 상관없습니다. 타오바오 계정은 상관없어요. 사업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엄마 걸로 해야 되고 아빠 걸로 해야 되고 카드 결제 내역 가지고 그거를 하거든요. 소명을. 당구 정리도 그렇고 배대지 운임료가 예상한 운임료보다 많이 나오면 고객님과 어떻게 진행할지 상의해야 돼요. 네, 맞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객님하고 어떻게 할지 상의하는 게 맞아요. 취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운임을 더 내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운임을 내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결제 받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그 상세 페이지에 가격을 바꿔가지고 뭐 올리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계좌이체 받으셔도 돼요. 배대지에서 무게를 측정할 때 사진 찍어주나요? 네, 사진 찍어주는 배대지가 대부분인데 슈퍼맨은 안 찍어줘요. 슈퍼맨 빼고 다른 데는 아마 다 찍어줄 거예요. 혹시 비상주 사무실 믿을 만한 곳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제가 제휴한 데는 있는데 저희 소통방 들어가시면 공지에 있어요. 사업자 명의와 결제 카드 명의가 달라도 될까요? 달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를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카드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됩니다. 네, 돼요. 근데 섞어서 쓰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결제만 우리가 볼 거긴 한데 해외 결제랑 국내 결제랑 따로따로 뽑을 수 있어서 괜찮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섞어서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이스를 통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옵션이 다양한 경우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스마트 스토어지 옵션은 최저가의 50% 정도만 업로드가 가능해요. 옵션 개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최저가 옵션 최저가 옵션 상품 그거는요, 니님께서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싼 걸 팔지, 중간 가격을 팔지, 비싼 가격을 팔지. 이 제품이 비싼 가격이 잘 팔릴 상품인지, 싼 가격이 잘 팔릴 상품인지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판단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수납함이 있어, 만약에 수납함이. 근데 수납함이 조그만 게 잘 팔릴까요? 크게 잘 팔릴까요? 중국 구매되는 거. 이왕이면은 큰 거가 가성비가 좀 중국 구매 대행인데 조금 거 팔면은 그거 로켓에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큰 거는 잘 없을 수 있겠죠. 그러면 큰 거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비싼 옵션만 남겨놓는 게 낫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 근데 만약에 무슨 공구류인데 이거는 저렴한 게 있고 좀 기능이 좀 적당한 가성비 있는 게 있고 되게 비싼 게 있는데 그러면 되게 비싼 거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싼 거 위주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내가 정하고요. 그거를 이제 그것만 남겨놓고 옵션을 빼면 돼요. 한 사업자에 번기시가 9대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사업자가 다를 경우 새로 만든 사업자에 9대를 넣어도 되나요? 그렇죠. 상관없죠. 그러니까 9대로 사업자 여러 개 내셔도 돼요. 근데 주소지가 다 달라야 돼. 주방용품은 어떤 거는 유니크스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식품 그 영업 등록 거기 관련된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용품이라고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식품이 직접적으로 닿는 거 있잖아요. 식품이 다 조리도구 식품 닿잖아요. 그리고 토스터기 이런 거 토스터가 빵이 닿잖아요. 직접 그런 거를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냥 칼 수납함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런 건 신고 안 해도 돼요. 신고를 안 하면 통관이 안 되고 폐기되나요? 아니요. 이게 연동이 안 돼 있어요. 현재 사전 신고를 하거든요. 사전 신고를 하는 거랑 실제 세관에서 통관되는 거랑 현재 연동이 안 돼서 서로 몰라요. 이거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통관할 때 몰라요. 고객님이 취소한다고 하면 사업업 이건요.
고객님하고 쇼부를 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좀 찜찜하게 들었어. 그러면 가격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타오바오 판매자에게 주문을 하기 전에 이거는 중량이 어떻게 되니? 포장은 어떻게 해서 오니? 라고 물어보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배대지의 요율표를 확인하시고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마진율을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오바오에 주문하기 전에 그게 이루어져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객님한테 그때 안내를 미리 드리고 동의를 하시면 타오바오에 주문을 하고 동의를 안 하시면 주문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질문하셨듯이 이미 주문을 하셨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마진이 안 남아. 그러면 반품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 과정에서 도중에 취소를 만약에 하면 그러면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야 이거 다시 가져가. 이거 되돌아 가져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되돌아가요. 중국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안 돼. 배대지에 왔어요. 그러면 배대지에 반품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품 신청 수수료가 나와요. 보통 한 1,000원에서 3,000원 나오기도 하고 배대지마다 다른데 어쨌든 일정량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작업을 해야 하니까요. 그게 나오고 더하기 단순 변신 반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품 그 택배비를 내가 내야겠죠. 근데 타워 판매자한테 뭐 줘야 될 수수료는 없어요. 그냥 배대지 수수료 더하기 반품 택배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개당 150불 미만 제품이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한 사람의 통관번호 받아서 10일에 걸쳐 타업할 주문을 넣고 10일에 걸쳐 배대지에 배송. 일단 개당 150불 미만 제품이 대량으로 책상 10개가 들어오면 이거는 관부가세 내고 고객님이 관부가세 내시고 통관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고객님이 어차피 관부가세를 내시는 건데 고객님을 위해서 굳이 내가 저렇게 어렵게 업무를 처리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관부가세가 나오는 걸 이미 예상을 하셨어요. 왜냐면 고가의 제품,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는데 상세 페이지를 대충 읽지 않아요. 보통은 상세 페이지를 상세히 읽어보시거든요. 비싼 거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한 번에 보이는 걸 좀 추천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쪼개서 하고 싶으시면 그냥 타오버의 주문은 한 번에 10개 하시면 되고요. 배대지에서 나누시면 돼요. 배대지에서 주문서를 10개를 작성하셔서 나누시고 한 개는 놔두고 9개는 출고 보류를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개가 그럼 출고됐잖아요. 그럼 보통 대부분 입항까지 뭐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입항일 기준이에요. 입항일이 다르면 되기 때문에 입항되는 거 보고 그 다음 거 출고시키면 돼요. 그다음에 또 입항되는 거 보고 그 다음 거 출고시키시면 돼요. 답변 됐죠? 개당 150불 초과 제품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한 번에 10개 주면 한 번에 10개 통관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 경우 목록 통관이 아니라 사업자 통관으로 해야 하나요? 개당 150불 초과 제품은 기본적으로 목록 통관을 할 수 없어요. 150불 이하여야지만 목록 통관이 됩니다. 그러면 목록 통관이 안 되니까 간이 통관을 해야 돼요. 간이 통관. 그래서 150불 넘으면 간이 통관을 하시는 건데 간이 통관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개인데 10개는 너무 많아. 과해. 그래서 자가소용이 아니야. 세관에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면 5개로 쪼갭니다. 5개를 2번 해요. 저 같으면 5개를 2번 합니다. 간이 통관으로 5개를 2번 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2번 쪼개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10개 쪼개는 거는 힘들지만. 그리고 사업자 통관은요.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개수가 많다고 해서 사업자 통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 통관은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있고요. 원산지 작업도 해야 돼요. 도장을 찍거나 스티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 통관을 할 때 인증이 필요한 거 있죠.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인증이 필요하거나 식품 검역 대상이라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통관을 하는 게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게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사업자 통관할 때 BL, 관세사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 또한 판매가에 녹이시나요? 이거는 판매가에 녹일 수가 없죠. 왜냐면 애초에 사업자 통관할 생각이 없이 올렸잖아요. 우리는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로 올렸잖아요. 상품을. 그래서 판매가에 녹여져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 통관으로 하는 거와 사업자 통관으로 하는 거에 비용을 나중에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 나한테 저렴한 걸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판매가 자체는 사업자 통관으로 애초에 안 돼 있습니다. 고객한테 간부가세랑 같이 일반 청구하시나요? 아, 만약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가져 있는 걸 고객님이 주문을 막 대량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만약에 고객님이 견적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문을 안 한 상태에서 나는 직거래를 하고 싶으니까 견적을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는 그 관련 이거를 사업자 통관할지 개인 통관할지 제가 다 따져보고요. 비용 계산해보고요. 그중에 고객님한테 유리한 방향, 나한테 유리한 방향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견적을 드립니다. 그때 당연히 사업자 통관을 할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 비용을 녹여야겠죠. 판매가에. 그리고 거기에 간부가세는 포함일 경우 얼마, 불포함일 경우는 네가 내라. 이렇게 고객님한테 선택지를 드립니다. 선택지를 드릴 때 고객님이 간부가세 녹여달라 하면 녹여주고 그리고 개인으로 만약에 용달로 가고 용달로 받아야 되는데 용달비도 녹여주세요. 그럼 녹입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요. 업로드 알바 1시간에 20개 올린다면 더 올리게 해야 한다 하셨는데 오년님 알바분들도 옵션 번역이랑 정리까지 다 하시는 걸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게 알바의 일이에요. 알바 재량인데 제가 강의를 해줘요. 알바한테. 그러니까 이게 알바도요. 아무나 쓰는 건 아니고요. 알바를 가르칠 수 있으실 때 쓰셔야 돼요. 알바한테 설명해서 알아듣게 하실 수 있을 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알바가 한 번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다시 설명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꾸잉 까까님이 초보인데 본인이 1시간에 20개를 못해요. 그럼 당연히 알바한테도 그렇게 못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1시간에 50개 하는 걸 내가 모르잖아요. 1시간에 20개? 근데 프로그램 뭔지 모르겠는데 1시간에 20개면은 2시간에 40개인데 괜찮아요. 페이셀러가 아니면. 페이셀러면 더 빨리 하셔야 되고 다른 프로그램은 괜찮습니다. 1시간에 20개. 아까 헤이셀러 하셨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보통 인테리어 가구류 제품이 구대가 잘 되나요? 그거는 종류에 따라 다른데, 가구도 있잖아요. 그 집에서 쓰는 가구 이런 거보다는 업장에서 쓰는 가구가 더 잘 팔려요. 그리고 산업용 가구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산업용 가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더 잘 팔리고 집에서 쓰는 것보다는 집에서 쓰는 거는 좀 팔더라도 좀 짜증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가구류가 파손이 잘 나거든요. 스크래치라거나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소소하게. 그거를 집에서 받는 분들은 용납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나 같아도 그래. 근데 업장에서 쓰는 사람들은 대충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아요. 광저우 쪽 배대지는 제가 토스토스밖에 몰라요. 토스토스가 광저우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매 증빙 자료는 카드 내용만 남기면 되나요? 아니면 상품 명칭까지 판매 내역과 1대1로 남겨두어야 하나요? 1대1로 장부 정리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장부 정리는 디테일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샵마인이나 셀로 같은 프로그램을 쓰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소싱 2시간에 100개 업로드해야 되는 거는 소싱 키워드 잡고 상품 잡고 업로드까지 2시간인 거. 2시간에 100개의 기준을 다세요. 2시간에 100개의 기준은요. 업로드 작업만.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프로그램에 올리는 시간은 빼고요. 딱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 100개. 헤이셀러 기준. 헤이셀러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 한 50개. 2시간에 50개만 잘하는 거예요. 소싱 키워드 찾는 거는 다른 일이죠. 그거 다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서 좀 아까 설명을 드린 거. 끝장캐리 3기가 언제쯤 시작 예정이냐면요. 9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첫 수업할 거예요.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오프라인의 장점이 있는 거죠. 오프라인은 실습도 할 수 있고 모르는 걸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데 온라인 동영상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카톡방에서 제가 다 질문 답변은 다 할 거예요. 다 받아들일 거고 할 건데 일단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대신 이제 온라인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제 사업적인 계획이요? 저는
구매 대행은 지금 하는 대로 그냥 할 거고요. 유지할 거고, 유지. 그러니까 구매 대행을 더 키우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소통방, 카톡방 저거 잘 할 거고, 그 다음에 저기 꿈부대 아카데미를 좋게 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품을 올리기 전에 판매자 측에 무게를 물어보고 배송비를 측정해야겠네요. 아, 그거는 매번 그렇게 하시지는 말고요. 무거운 거 같은 것만 그렇게 하세요. 이건 너무 무거운 거 같은데 내가 진짜 잘 모르겠어. 그런 것만 하세요. 가벼운 거 같은 건 그냥 대충 해도 되잖아요.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상품명 쓸 때 앞에 마켓 이름 쓰시나요? 안 써요. 마켓 이름은요, 어차피 그 상품명에 쓰지 않아도 검색어에 들어갑니다. 검색이 돼요. 그거는 굳이? 근데 마켓 이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배겨갈까 봐 그러나? 파우더 하고 배송 배대지에 배송 대행을 특정한 도착한 사진을 봤을 때 포장 상태가 안 좋아서 추가 포장 작업 요청하면 돈은 더 받던데 상품 주문할 때마다 판매자한테 이렇게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판다님 쓰는 배대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저런 배대지는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추가로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네가 체크했잖아 옵션. 네가 체크한 대로 했는데 왜 또 다른 작업을 하래? 그 돌려 내놔. 이러는 거거든요. 저 그런데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쪽에 룰이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배대지를 쓰면 이제 피곤해지는 건데 아니면 추가 포장 작업비까지 감안해서 판매가를 산정을 하셔야지. 어, 아니면 애초에 좀 넉넉하게 옵션을 선택하시던가.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배대지 쓸 때 항상 너 알아서 해 옵션 해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포장해 주세요라고 체크해요 항상. 그러니까 당신들이 판단해서 포장해 주시고 그 비용은 나한테 청구하세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는 합니다. 그게 편하더라고요. 할인 가격 일일이 설정을 꼭 하시는가요? 할인 가격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20% 할인하고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요? 그거는 제가 더망고 그러니까 저는 더망고 솔루션하고 헤이셀러 두 가지를 쓰는데 더망고는 그게 프로그램에서 설정이 돼요. 내가 20% 싸게 할인하는 것처럼 보일래? 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헤이셀러는 그게 안 되죠. 그게 되는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서 그 설정을 하셔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우드포장 비싸죠. 우드포장. 기본 3만 원 이상 하죠. 내일 강의 한 번 더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뭐요? 그 상품명 만드는 거요? 없는데. 그거는 계속 컨텐츠가 바뀌면서 다른 강의들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한 강의는 아마 재탕은 좀 매우 오래 후에 하지 않을까요? 타오바오에서 결제 시에 위안화, 달러, 원화 셋 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러로 하시면 돼요. 달러. 기존 다른 업종 일반 사업자 있으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 내는 것이 나을 것. 그게 유리하죠. 근데 협조를 잘 해줄 수 있는 분 명의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부가세가 10%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아요. 내가 막 지출한 기타 비용들이 많아가지고 상쇄를 시킬 수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우리는 비용 지출할 게 없잖아요. 프로그램비 있으면 별로 없어가지고. 슈퍼맨은 알아서 포장해 주는 건가요? 네, 그 옵션을 선택하면 알아서 포장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퀵스타나 그런 옵션이 있는 배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배대지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레버리지예요, 그게. 레버리지, 저는 배대지도 레버리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배대지가 그거를 나의 직원처럼 판단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나보러 판단하라고 하고 나보러 모든 거를 결정하라고 하는 거는 레버리지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달러로 결제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중 환전 수수료가 안 들으라고? 어차피 카드사에서는 해외 결제는 다 달러로 환산이 된 다음에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환전을 한 번 더 하면 불리하잖아요. 네, 따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00개 업로드했는데 판매 건수가 한 건이라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스스로 피드백해보는 게 좋을까요? 11번가 미가입 가입해야죠. 지옥션 글로벌 안 팔리죠. 어, 상품의 다양성? 그리고 로켓 배송에 있는 상품 올렸나?
그리고 상품명이 혹시 너무 중복되어 있는 거 아닌가? 키워드가? 그 정도? 로켓 배송에 있는 거 판 거 아니야? 그 부분을 한번 보실래요? 1번으로. 아니면 그 다음에는 마진율을 내가 적절하게 했을까? 이것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소싱 상품의 가격대는 원가 중심으로 할 때 얼마 정도의 레인지가 좋을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판매가 기준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오려면은 50에서 150 위안? 이 정도면은 괜찮죠. 50에서 150 위안이면 만만하잖아요. 저렴하고 뭐 반품당해도 큰일 안 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팔면요. 이제 너무 하나 팔았을 때 남는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객단가라고 하죠. 그 객단가를 올려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객단가가 너무 높으면요. 힘드세요. 무섭거든요. 그게 무서워요. 그리고 리스크도 좀 있잖아요. 하나 뭐 팔았는데 문제 생기면. 그래서 저렴한 거 위주로 좀 쏠쏠이 좀 쏠쏠쏠 팔다가 큰 거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제 수강생 분들한테 크무비 하라고 말씀을 좀 안 드리는 게 솔직히 그분들이 크무비 위주로 올려서 잘 팔아요. 팔았어 많이 주문 들어왔어. 그러면 저는 좋아요. 왜냐면 수강생 분들이 수익 인증하시면 전 좋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거 하다 리스크 있어가지고 만약에 막 멘탈이 나가. 그러면 사업을 접게 되거든요.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서 구매 대행으로 잘 되는 상품을 오셔님은 따로 사입으로 안 바꾸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구매 대행으로 잘 되는 상품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효자 상품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그래서 막 되게 그러니까 그 상품을 정말 내가 엄청 힘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얘가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효자 상품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쓰는 시간을 좀 안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뺏기죠. 그러면 다른 것도 올려가지고 또 효자 상품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반복인데 그런 이유가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구매 대행으로 잘 되는 상품을 사입으로 바꾼다 한들 사입으로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켓 배송으로 파는 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사입을 하려면요, 로켓 배송으로 팔릴 거를 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입으로 잘 팔리는 상품과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상품이 달라요. 그래서 사입으로 내가 하려면 다른 상품군들을 소싱해서 사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일단 공부를 덜 했고요. 사입 쪽은 제가 공부를 더 해야 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시간 투자와 돈 투자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일단 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재고를 가지고 가는 거를 하고 싶지 않아요. 판매가에 할인율 적용하면 마켓 수수료가 판매가 기준일까요? 그거는 마켓마다 달라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디는 판매가 그 할인율 적용 전 판매가 기준으로 수수료를 한다는 데가 있어서 엄청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봤는데 검색하면 나와요. 그리고 어떤 데는 할인율 적용 후에 그거 기준으로. 네. 그다음에 이미 배송된 상품인데 반품당한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그거는요, 그냥 고객님 가지라고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당근에서 팔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회수합니다. 고객님한테는 반품비를 받아야죠. 왕복 배송비를. 만약에 파손 났어. 그러면 고객님한테 폐기 처리 좀 해달라고 부탁드려요. 환불해드리고. 네, 맞아요. 마스터 고객님. 카테고리가 좀 다르고 좀 다른 거죠. 롯데온이 할인율 적용 전 수수료입니까? 정말 깡패네요. 매크로 키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이셀러는 엑셀 업로드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쓰시는 분 계시는데 제 그 끝장캐리 코치님이 해달님인데 그분 매크로 키보드 되게 잘 씁니다. 그분은 이제 헤이셀러 안 쓰시고 다른 거 쓰시는데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대요. 단위 가세자와 일반 가세자 부가세 차이가 많이 날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가세자 부가세는 10%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10%, 부가세 10%잖아요. 근데 간이 가세자에서 4,800 미만이면 0이라니까요. 0?
방과후 꿈부자 카페 주소는 카페 주소 올려드릴게요. 초보 때 수동으로 올려도 좋을까요? 네, 그거는 한번 올려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올려보시는 것도 큰 도움 돼요. 왜냐면 마켓들의 상품 등록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내가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좀 효율적인 면에서는 조금, 네. 7, 8월에는 확실히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게 맞나요? 네,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휴가를 가니까. 휴가를 가면 그 시즌에는 돈을 절약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안 사고, 그리고 그 업장에서, 업소에서 쓰는 제품이나 산업 현장에서 쓰는 제품을 많이 파는 판매자들은 더 줄어드는 게 맞는 게 그분들이 다 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산단 말이지, 물건을. 그래서 그런 게 맞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올해는 좀 별로였어요. 저도 이번 시즌에. 근데 작년에는 7, 8월에 제가 최고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 시즌에 많이 팔리는 거를 제가 좀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시즌 7, 8월에 팔리는 시즌성을 노리는 사람들은 아마 매출 많이 냈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시즌성도 좀 중요해요. 계속 꾸준히 올려줘야 돼, 시즌성. 저는 상품 리스트 엑셀 작업을 안 하는데 내년 부가 세신 곳이 작업 리스트를 꼭 모아둬야 하나. 아니, 상품 리스트는 모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부가세 신고할 때 필요하신 거는 장부예요, 장부. 장부. 그래서 내가 주문을 뭘 어떻게 받았고, 어디서 뭘 샀고, 비용이 뭐가 발생했고, 이런 거. 중국 해외 금융에 대해서 앞으로 3년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드오션이겠죠? 계속된 경쟁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일단 온라인 쇼핑이라는 것은 꾸준히 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냥 뭐 계속 가겠죠? 그게 이제 판매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레드오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판매자가 늘어난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되게 웃긴 게 다 이탈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구매대행은 좀 제가 괜찮다고 보는 게 초보랑 중수가 나눠 먹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좀 요 구매대행을 좀 하고서는 그 다음에 좀 돈을 좀 벌었어?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입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신단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하던 분들 중에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장본인 엑셀로 정리해서 작성하세요? 네, 엑셀로 합니다. 마진율 리스트만 마진율 리스트? 그러니까 장부요? 네, 장부만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혼자 독고다이로 가야 하는 사업인가요? 사업이라는 건 매출뿐만 아니라 네, 사업 영역에 네, 사업자 여러 개 내도 알바서 그 매출에만 집중하는 건 어떻게 이 비전을 보완하는 게 좋을까? 저는 사실 있잖아요. 구매 대행으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조화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구매 대행은 그 직원들에게 하라고 하고요. 대표자는 다른 사업을 확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기회를 찾아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대행 사업은 직원들한테 하라고, 왜냐면 이게 구매대행 사업이라는 게 레벨이 낮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온라인 셀링이 있다 치면은 구매대행은 좀 레벨이 낮은 사업에 속해요. 그래서 초보자가 하기에 되게 좋고. 즉, 그 말은 직원을 써서 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에 직원을 써서 얘는 계속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하시는 거예요. 더 부가가치를 더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구매된 사업을 계속 나를 갈아 넣어가지고 구매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레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대표자잖아요. 사장이잖아요. 그럼 레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구매 대행만 요거 업로드 이런 것만 하면은 레벨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충 하라고 다 하잖아요. 키워드도 대충 개념 대충 알고 상품명 대충 이렇게 경쟁 강도 따지지 말고 만드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 말은 그 정도 레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셀링을 하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구매 대행처럼 하면 안 돼. 이렇게 대충 하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 내가 이건 이제 알겠어. 대충 해서 이렇게 매출 올리는 거 이제 알겠다. 그러면 더 레벨 높은, 더 잘하는 거를 배워서 그걸 내가 이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레벨업이 되고
더 이제 수준 높은 사업?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좀 그런 거로 갈 수 있는 거지. 마케팅도 좀 해보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자가 돼가지고 계속 구매대행 요거 업로드 이렇게 해야지, 옵션 이렇게 수정해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도 솔직히 막 대졸의 고임금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거죠. 첫 사업자가 매출이 잘 안 되면 리스트된 상품을 지우고 다시 업로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새로 사업자를 내서 다시 업로드하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업자가 꽉 찼잖아요, 만약에. 근데 매출이 잘 안 나왔어. 그러면, 오래전에 올렸는데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 상품은 순서대로 지우세요. 그거 금방 하시거든요. 프로그램으로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도 꾸준히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워가면서 올리시는 거고요. 새로 사업자 내세요. 둘 다 하세요. 그러니까 둘 다. 근데 매출이 잘 안 나오면 잘 안 나온 이유를 내가 알아야겠죠. 그걸 찾고 그걸 먼저 찾아본 다음에 제대로 된 뭐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다시 올리는 상품들에는 적용을 해서 올리셔야겠죠. 말은 쉬워, 그죠? 말은 쉬워요. 저도 사실 지금 지워가면서 하거든요. 저는 상품이 꽉 차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워가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존 거 좀, 그러니까 어차피 꼭 또 찰 거니까 그러니까 좀 조금씩 지워가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다 지우진 마세요. 왜냐면 그래도 또 팔릴 수도 있어요. 오래된 건데 팔릴 수도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지운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상품 개수 거의 다 찼을 때 그때 지우셔야지. 그걸 뭐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강의를 하잖아요. 구매 대행하고 강의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유튜브 키우고 블로그 키우고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상품 개수 5천 개를 말씀하신, 네, 상품 개수 리미트. 근데 이제 5천 개가 다 찼는데 지우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걸 10,000개로 뚫기 위해서 가구매를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사업자 2개 내면 헤이셀러도 하나 더 가입해야 되나요? 네, 그거는 사업자 두 번째 사업자는 10만 원인가? 그렇대요. 하나 더 가입해야 돼요. 결론은. 상품 3천 개 올렸으면 매출 얼마 정도 나야 정상일까요? 그거는 이제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1,0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1,000만 원, 요즘은 좀 다른가? 1,000만 원 정도 나오면 좋겠네요. 3천 개 올려서. 그러니까 가구매는, 가짜 구매죠. 그러니까 진짜 고객님이 아닌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만드는 거죠. 내 쇼핑몰에.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내 쇼핑몰에서 100만 원어치만 좀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 주는 거지. 그리고 물건은 빈 박스를 보내거나 뭐 직접 전달로 한 다음에 구매 확정 해달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마켓에 걸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 기준이 있잖아요. 상품 개수 10,000개로 늘어날 때 매출액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금액만큼을 가구매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평균 매출액 얼마 뭐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3개월 평균 매출액 얼마 뭐 이런 거.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그거는 제 블로그에 관련된 글이 있어가지고 마켓별 상품 개수 제한 매출액 기준 이런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반드시 리뷰 작업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나요? 그거는요, 보통 이제 효자 상품 만드는 작업 하실 때나 아니면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반자동 구매 대행은 리뷰 작업 같은 거 안 하는 게 컨셉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안 하고요. 만약에 내가 효자 상품으로 만들고 싶은 상품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이제 하면은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보통 리뷰 작업할 시간에 딴 거 하는 거죠. 업로드를 더 하는 거죠. 리뷰를 좀 받고 싶으면요. 고객님한테 커피 쿠폰 같은 거 드린다 하면서 리뷰 좀 잘 써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그걸 요청하냐면 고객님한테 도착하기 좀 전에, 그러니까 택배사에 인계된 시점에서 하면 좋아요.
그게 이미 고객님한테 다 도달을 하고 이게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보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기 전에 받으시면 곧 돈 받으실 텐데 받으시고 제품이 만족스러우면 리뷰 달아주시면 커피 쿠폰 드립니다. 지재권이나 다른 이슈 때문에 대량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네, 지재권 문제가 일단 가장 크고요. 그리고 사업자를 10개, 20개, 30개를 운영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이제 대량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저는 이제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마켓별로 지금 대량을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그러니까 대량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책들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좀 대량이 좀 요즘에는 좀 마켓들이 안 좋아해요. 점점 더 이제 뭔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자동도 사실은 좀 대량이 일단 떨어져 나가면 우리 같은 반자동은 좋잖아요. 경쟁자가 좀 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나아가서는 반자동도 어떻게 좀 불이익을 준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수동을 고민해 봐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반자동이 좋죠. 최신성 점수라는 게 마켓의 최신성 점수를 얘기하는 걸까요? 상품 업로드의 최신성 점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 마켓의 최신성 점수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신규 입점 혜택, 그러니까 신규 입점자에게 주는 그러니까 신규 입점빨이죠. 입점빨. 입점빨 떨어지기 전에 업로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점빨과 최신성, 상품 업로드 최신성이 둘 다 존재할 때 좀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빡시게 해야 돼요. 초반에. 그래서 초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켓 입점하시고 난 다음에 게으름 피우면 안 돼요. 입점한 다음에 게으름 피울 거면 차라리 입점을 나중으로 미루세요. 부업으로 6시간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 2시간 소싱, 2시간 업로드.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하루는 소싱만 해. 하루는 업로드만 해.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부업으로 6시간이나 투자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올린 최신성이 아닌 업로드 상품은 삭제하고 새로 소싱해서 올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대로 두고 계속 삭제 늘려서 소싱하는 게 맞나요? 그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답변인데, 둘 다 하세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1번 사업자가 거의 다 찼어. 그러면 좀 지워가면서 밑에 거, 오래된 거 좀 지워가면서 추가 업로드도 좀 해주고, 새로 사업자 내서 여기도 업로드 해주고. 부업으로 2~3시간 투자하시면요, 조금 진짜 좀 부족해요. 한 4시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나중에는 좀 투자하는 시간 줄일 수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좀, 왜냐하면 초반에는 또 어렵잖아요. 이게 안 해본 일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빡시게 진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나는 진짜 조금만 일하고 월 1,000만 원 벌었네. 이거는 진짜 다 거짓말. 그러니까, 나중에, 쌓인 다음에 나중에 그게 할 수 있는 거지. 초반에는 절대 안 해요. 저 하루에 10시간씩 했어요. 스스 쿠팡을 입점을 해놨는데 상품 하나도 안 올렸으면 최신성 점주들과 무관할까요? 그러니까 신규 입점빨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입점빨이 어느 정도 간다고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걔네들이 마켓에서 막 이게 공식적으로 뭐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다 뇌피셜이거든요. 6개월을 간다고 봐요. 6개월에서 1년. 무업인데 30에서 50개 하루에 업로드 목표인데 거의 6시간 걸려요. 6시간 정도 걸리죠. 이게 사실은 진짜 빡세요. 부업으로 하면. 그게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패턴을, 그 힘든 과정을. 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그렇게 많은 게 그 이유예요. 11번가 고객센터에서 전화 와서 뭐 알려준다 그런 전화 다 받아야 되나? 뭐 마케팅 하는 거, 광고하는 거 알려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뭐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11번가 고객센터 이런 거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 고객센터 전화는 다 받아야 돼. 9대1등이란 반사동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이미지 자동 번역보다는 업로드가 더 빠른 프로그램이 나온 거죠. 그거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동 번역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동 번역을 한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구려. 그러면은 별로고요. 퀄리티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할 만하죠.
근데 요즘 그렇게 번역 기능 있는 프로그램들의 수준이 거기서 거기인데 별로 기대되진 않네요. 일반으로 마켓을 개설한 지 되었고 이번에 해외 구매 등으로 사업자 전환했는데 그래도 취약성 정도에 영향이 없나요? 있죠. 입점을 이미 해 있으면. 그러면 신규 입점가는 없죠. 스토어가 그대로 똑같은 그 계정으로 있다면. 근데 진짜 신규 입점발이 진짜 있거든요. 왜냐면 되게 웃긴 게 이제 강의를 처음 듣던 초보 셀러분들이 첫 주문들이 들어오고 하시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 입점발은 무조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공격적으로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 개설해서 하시는 게 더 좋죠. 스스 입장만 광고 전화. 예, 그거 그냥 다 그냥 끊으세요. 그냥 전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띡 끊어버려요. 저는 그럽니다. 컨설팅은 제가 그럴 시간까지가 없어요. 너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시면 좀 개별적인 질문 다 저기 받아드리죠. 마켓 점검 같은 거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해드려요. 그 끝장 캐리 분들은 해드리거든요. 아, 맞아. 그 셀러들의 수다 모임 하거든요. 19일 날 저녁에. 기회가 되시면 참석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카페에서 신청합니다. 공지사항이 있어요. 셀러들의 수다는 한 달에 한 번 해요. 끝장 캐리 3기 온라인 신청하면 스토어 정화 신청하시면 봐드린다고 제가 약속했어요. 1기 분들, 2기 분들. 그러니까 3기도 해야지. 구매가 안 들어와도 샐러드레 수다는 아무나 참석해도 돼요. 그거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 같이 밥 먹고 떠드는 거예요. 그냥. 그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음료수 마시고 하면서 그냥 편하게 되게 재밌어해요, 사람들이. 3, 4, 5 막 수다 엄청 떠요. 구매 대행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다 중국 구매 대행 하는 사람이 이제 모인 거니까 화제가 당연히 다 글로 가요. 이런저런 사는 얘기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되겠지. 주제를 정해주진 않아요.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잡고 자 이제부터 이제 이야기 시작, 뭐 이야기 끝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저도 그냥 있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 그건 해요. 자 이제부터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중간중간 섞어줘. 안 된다 이게. 그런 거 있어요. 보통 중국 구매를 하시는 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근데 되게 나이가 어리거나 되게 나이가 많거나 보다는 중간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유튜브 구독자층은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중후반 남성의 비율이 70%인가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한다 봐야 되나? 코타임 벌써? 벌써 신청하셨어요? 액션이 빠르시군요. 이거 되게 괜찮아요. 재밌어. 저를 이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셀러분들 만난다는 게 혼자서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외롭거든요, 되게. 그리고 같이 이제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다들 신나가지고 막 떠들고 하시더라고요. 오프라인 사업마에서 동종업교회 분들의 그쵸.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도 참석하셔가지고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힘든가요? 어떤 부분이 좋나요? 네. MBTI요? ESTJ입니다. ESTJ는 사업가 하면은 잘한대요. 딱 맞대요. 왜냐면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네, 자기 주장이 강해. 그래서 대장을 해야 돼, 뭔가. 그래서 대표자를 해야 돼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료 강의하니까 너무 좋은 게 되게 아무튼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시니까 되게 재밌어요. 유료 강의는 아무래도 사람 수가 적잖아요. 근데 이거 무료하니까 사람 많이 와서 좋아. 네. 그러면 감사하고 그 꿈꾸자 아카데미에서 그 하는 강의들 제가 진짜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이제 종료할게요. 그러면 네, 들어가시고 좋은 저녁 보내시고 네.